오늘 내가 고쟁이 가지고 오라고 한 거는 고쟁이로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필기하거나 풀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쟁이 있을 거라서 참고하라는 의미로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 시험은 오늘 수업은 요걸로 할 겁니다. 이거는 마플 시너지. 그래서 유느미 같은 경우는 지난 방학 교재. 준서는 자이였지.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걸 텐데 요런 식으로 할까 싶어. 앞으로도. 우리 이제 수업 때 잘 다루는 거는 너네가 너무 이제 유형 없이 나와 있는 내신 고증을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플로 내가 복사해 올 테니까 요걸로 유형별로 하고 그 다음에 내신 고쟁이로 숙제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숙제는 스텝 1, 2만 내가 수업 중에 풀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볼까 싶기는 해. 그냥 일단은 이거는 내 구상이고 뭐 그거는 봐서 왜냐면은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좀 어렵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가보자.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지난번에 너네 이제 시험 전에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내신 고쟁이 수업 때 했던 거라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누구랑 누구요? 고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 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치? 그 두 가지가 있고 사실 어려운 거는 어디에 있냐면 고차의 오메가 하나랑 연립의 교육과정 외 하나랑. 근데 교육과정 없다고 하기에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는 시험에 다 나오는 거. 그 세 가지 파트가 아마 가장 어려운 유형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되면 연립방정식에서 그 어려운 것들 세 개 다 할 거고 세 개가 있거든. 할 거고 안 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일단 쭉 한번 진행해보자. 고차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 일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다 보니까 처음에 뭘 물어봐. 2차 방정식에서. 결국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다 보니까 그 성립하도록 하는 x 구해볼래? 즉 근을 찾아볼래?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써주면 되고 근의 개수를 찾아볼래라고 하면 판별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완성을 하거나 거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걸 구하기도 했었고 혈내근 내용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어. 근데 고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에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미친 짓 하면서 막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어요 실제로는.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다. 알았지?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하지 마. 알았지? 이런 얘기를 막 해놨는데 전에 학원에서 미친놈이 막 근의 공식 뭐 찾아보겠다 하면서 막 지랄 발광하던 놈이 있었어.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지? 하고 나면 허무해. 쓸데가 없거든. 알았죠? 예, 그런 근데 궁금증을 호기심을 갖는 애들이 결국 공부 잘하긴 하더라. 걔가 전교 1등 계속 하더니 결국 내신 1.01로 서울대 갔거든. 미친놈이 있었어.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해서 1등 했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고차 방정식은 뭐 해줘야 돼? 일단 차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최소 2차까지 내려줘야지. 그치? 그래서 뭐 합니다? 1차, 1차, 1차의 형태로 또는 1차와 최소 2차의 형태로 만들어서 1차, 1차, 1차에서 실근 찾거나 혹은 1차에서 실근 하나 찾고 2차에 대해서는 저 네 가지를 사용해서 풀거나 이런 형식으로 넘어간다 그렇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예요? 전부 다 인수분해 해주세요입니다. 인수분해 결국.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신고쟁이로 나랑 고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는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 다시 한번 내가 막 얘기하면서 요약 정리 해줬을 거야. 근데 지금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그때는 인수분해도 한 번 하고 넘어온 시기였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 지금은 너네 이번 시험 범위를 위해서 인수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서 그냥 고차식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3차 방정식에 대하여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요?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 대하여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요? 자, 요 두 가지는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하지만 3차 방정식은 꼭 기억해둬야 돼요. 왜? 이 왜가 아니라 왜? 왜 꼭 기억해둬야 돼?
학교에서 내거든 시험에. 4차 방정식은 근각계수의 관계가 교육과정에 역시 없습니다. 근데 얘는 필수 암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얘는 알고 있으면 편리한 정도. 얘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 알았지? 두 가지 기억해놓고. 그럼 일단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ax 3승 bx의 제곱 cx d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뭐예요? A, B, C로 표현해봐. A, B, C, D로. 뭐예요? 그렇지, 똑똑하구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예요? 그 다음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4차 방정식도 똑같지?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만들어갈 수 있겠지. 네 근의 합은 뭐죠? 똑똑하구만.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는 게 이거 수학학 끝낸 사람들은 4C에 2, 6개 나온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튼 6개 나온다. 그 6개를 전부 다 더하자라는 의미다. 그렇지? 얼마 나와요? A분의 C, 부호 그대로.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알파, 뭐 이런 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또 3개씩 곱하는 거. 4C에 3 하면은 4C에 3 하면 4개 나온다. 그치? 그 4개 3개씩 곱한 것들 4종류를 다 더하면 뭐예요? 다시 A분의 B의 부호 반대. 마지막에 4근의 곱은 뭐예요? A분의 E 부호 그대로. 반대 그대로 반대 그대로 부호는. 맞죠? 요거 꼭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해두세요.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가끔이지만 알고 있으면 편한 놈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고차 방정식에 대하여 근각계수의 관계 넘어가고 나면 이제 할 거 있어 없어? 근각계수의 관계 나오고 나면은 오메가 전까지는 할 거 없어요. 인수분해에서 사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렇지 끝났어. 그러고 나면 뭐야?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방정식을 작성, 식을 완성하시고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오메가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메가 문제는 근데 내가 공식을 외우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운다기보다는 만드는 방법을 외우라 그랬지. 맞죠? 이거는 물론 이번 시험 복소수 단원을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일부러 막 외울 필요 없이 하다 보면 외워져. 그 외워지다 보니까 특정 복소수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 얘가 실수 이런 거 만나면 오메가 또는 오메가 친구 문제로도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솔3 기억나니? 5번째 풀이. 네, 그 녀석을 풀 수 있는 정도인 거지 꼭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 풀이 그 풀이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하다 보면 많이 외워집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암기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만드는 방법을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항상 만들어 가자 그랬었다. 그렇지? 자, 신영이 없잖아. 유놈아, x 3승은 1입니다 라는 녀석의 한 허근이 있어. 이건 진짜 오메가다. 그치? 오메가 친구가 아니고. 그러면 이 녀석은 인수분해해주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은 0이고 그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잖아. 자, 첫 번째 공식이 뭐였지, 유놈씨? 뭐 그것도 맞고 첫 번째는 사실은 오메가 3승은 1. 두 번째 공식이 너가 말한 거. 어찌됐건 둘 다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나 그치? 됐죠? 그러면 한 번 더. 유沼씨.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만들었어? 오메가로 나누면 그건 네 번째 공식이에요. 중요도 순서로 1, 2, 3, 4라서 맞긴 해. 네 번째 거 말 나온 김에 2번 공식을 가지고 4번 공식 만들러 간다. 그치? 네.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라서 4번. 자, 어떻게 만들어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1은 뭐가 되고 1은 오메가는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럼 다시 3번 공식은 뭐예요? 자, 그거는 5번 공식이고요. 1번도 오메가로 나누긴 합니다. 그 오메가로 나눠보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고요. 그 오메가 분의 1은 어디에서?
3번에서 튀어나와서 5번으로 넘어가거든. 3번은 뭐냐고. 힌트 줄까? 어? 극락이지. 아, 그래서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 켤레다,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치?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얼마? 1. 이거. 알았지? 그 다음 5번은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이 요거 3번의 두 번째 공식 보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거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그래서 오메가 분의 1 대신에 오메가 바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근데 사실 5번 공식은 아직까지 거의 쓸 일이 많이 없었을걸. 조금 어려워지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어찌됐건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식도 사실 나는 2번 공식 가지고 만드는 게 편해서 이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설명 안 하고요. 사실은 요거를 알면 오메가 분의 1 대신에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을 대입하면 끝나. 3번 가지고 만드는 게 4번이기도 해. 알았지? 네. 그 다음 오메가 친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이번에는 너네가 했던 거니까 중간고사 시험 전에 했던 거니까 바로 한번 가보자. 자, 1번 공식 바로 불러보세요. 뭐예요? 오메가 3승은 얼마다? 2번 공식 뭐예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3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4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그렇지. 5번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알았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기말고 대비 바로 시작할 거잖아. 많이 풀다 보면 즉 우리가 마플 시너지 혹은 내신 고쟁이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서쯤 들어갈 때 또는 내신 대비서가 끝날 때쯤 되면 사실 너희들이 이거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알았죠? 만들어가면서 풀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너무 이제 기초적인 유형들은 제외하고 바로 오메가 문제는 몇 개 좀 풀고 가자. 요 영상은 아마 민서한테도 좀 보여줄 거라서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가보자. 마플 시너지 698번, 99번, 700번 이쪽은 다 오메가 문제네요. 자, 난이도 조금 높은 거 들어가 보도록 할까? 너무 어려우면 또 힘드니까 702번, 703번 두 개 풀어보세요.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라서 기초 유형은 빼는 거야. 내신 고쟁이는 완료돼 있나 모르겠다 너네. 이 문제는 참고로 내신 고쟁이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 있었습니다. 702번은
자, 다 됐죠? 한번 볼까? 702번 문제는 사실 너네가 이번 시험에서 복소수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규칙성 찾기 문제란 거 뻔히 알 겁니다. 1, 2, 3, 4 넣다 보면 규칙성, 뭐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기도 하고 일정하게 변화하는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계속 커져가는 그런 규칙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치? 어찌됐건 규칙성 찾기 문제니까 뭐 해야 돼? F1부터 하나하나 찾아가야죠. F1은 뭐예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고요. F2는 뭐예요? 오메가 4승만 나누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이런 거 풀 때 기본적으로 오메가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1, 2번 공식까지는 쓰고 가세요. 기본적으로. 이건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 물론 차수 높은 거 내리는 거고, 얘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바꿔주는 용도고. F3는 오메가의 6승, 오메가의 3승. 자, 가자. 얘 얼마야,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그치? 네, 얼마예요? 얘 얼마예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맞지? 그럼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또 마이너스 1. 아, 그럼 두 개만 찾고 항상 마이너스 1이네 하는 게 아니라 식 자체가 달라. 다른데 마이너스 1 값만 똑같을 뿐. 그럼 세 번째 것까지 계속 가봐야지. 얼마야? 2분의 1이다, 그치? 아직 규칙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F4로 다시 가세요. F4는요. 차수 내려보자. 오메가 4승은 오메가.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 어때? 둘이 똑같다, 그치? 아, 그러면 3개씩 끊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3개 더해줘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이거다, 그치? 됐죠? 네. 반복해보다 보니 규칙성이 보이는 거. 703번은 오메가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참고진 문제. 그치? 결국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3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자, 다 찾아보자. 차수 좀 높아. 차수 높은 놈들은 뭐 해줘야 돼? 차수 먼저 내려줘야 됩니다. 맞죠? 그때 좀 조심할 거. 오메가 문제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오메가 친구 문제는요. 3으로 나누면 돼요? 아니요. 6으로 나눠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단위 가지고 나누는 거라 오메가는 3번 만에 1 나왔어. 그럼 네 번째부터는 다시 반복인데 오메가 친구는 6승 해줘야 6제곱 해줘야 1 나와서 7부터 반복됩니다. 1, 2, 3, 4, 5, 6 6개씩 반복되고 있어요.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얘는 오메가 문제니까 친구가 아니라 차수 바로 내리자. 얘 몇 승? 1승. 얘는 몇? 그냥 1. 얘는 몇? 그냥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얘는요? 오메가 5승, 오메가 4승,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2. 참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니엔 가보자. 니엔은 어때? 오메가 100승, 100승. 뭐야? 차수 졸라 높다, 그치? 100을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얼마? 1.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입니다. 몇 번째 공식? 네 번째 공식에서 마이너스 1 참인 거 확인했다, 그치? 이게 왜 터프지? 디귿 가보자. 사실 마플 시너지가 수1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확 어려워지거든. 근데 수상하는 마플 시너지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게 무슨 터프야, 그치? 자, 아무튼 디귿 가보자. 이게 뭐예요? 1 더하기 오메가의 100승,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100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100승이래, 10승. 10승을 실제로 전개할 수 있니, 없니? 전개할 수 없다, 그치? 얘는 어떻게 가져야 돼?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10승이에요. 이 마이너스 의미 있어, 없어? 전체 몇 승이니까? 10승이니까 의미가 없네. 그냥 오메가 20승. 오메가 20승 차수가 되게 높다, 그치?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 2입니다. 오메가의 제곱까지 떨어지는 거야. 다음 두 번째. 1 더하기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예요. 1 더하기 오메가 바. 여기에서 내가 항상 할 때마다 식을 안 써주는데 무조건 다른 하나건 오메가 바라서 오메가 바도 제곱하고 오메가 바를 더하고 1 더하면 0입니다. 맞죠?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바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구하라고 바뀌었거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랑 같이 곱셈공식 변형식 써주면 되겠다. 그치? 얘 어떻게 구해? 제곱에서 오메가 바를 몇 배? 2배에서 빼면 답이겠네. 답 뭐야? 1 빼기 2. 3이다. 그치? 답은 5번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맞게 잘 풀었지? 유느미도. 오케이. 똑똑하구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오메가 문제들은 다른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연립방정식, 고차방정식 쪽을 다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라 좀 고난도 유형을 아까처럼 아까 말한 그쪽으로 포인트 맞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오메가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차방정식에서 뭐 하나 남았어? 혈렉은 하나 남았습니다. 혈렉은으로 가보자. 3차식에서 보통 나오지. 3차 방정식의 혈렉은으로 넘어갑니다. 풀이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왜 저거 말하는 걸 쓰고 있냐? 2차 방정식과 풀이 방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문제 가지고 가볼까? 혈렉은 전에 오메가 친구 문제 하나 풀 걸 그랬나? 어디 있어? 혈렉은 뭐야? 있다. 자, 690번 가볼게요. 3차 방정식 x3승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자, 이건 그냥 내가 풀게. 거기 들어봐. 쉬워서. 요 녀석에서 먼저 뭐가 등장하면 한 근이 1 플러스 i로 등장하면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그렇지. 똑똑하구만. 똑같아. 그래서 뭐야? 허근이 등장하면 뭘 봐? 계수 봐. 무리근이 등장하면 뭐 봐? 계수 봐. 맞죠? 실제로 내가 저기 어디냐? 누구였지? 나경이었나? 누구 시험 대비? 나경이 아닌데. 민서였나? 민서 아닐 텐데. 아무튼 어떤 학교 이번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학교 시험 대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왔었어. 내가 계속해서 계수 봐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집 풀 때는 계수 안 봐도 항상 혈렉은이지. 왜? 문제집들은 뭐라 그랬어? 혈렉은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싶은 문제들이잖아. 그치, 윤영 씨?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수는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계수를 슬슬 안 보기 시작을 해.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근데 학교 시험에는 뭐해? 계수가 실수라는 말을 빼므로써 다르게 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뭐야? 대입형으로 풀라 했지. 어떤 방정식에 대하여 한 근이 이럴 때라고 주어지면 뭐하니? 대입하잖아. 이렇게 주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대입형 문제라는 얘기야. 알았지? 윤우아! 자, 알았지? 자, 그래서 계수 봐. 계수가 실수야? 응. 1ab-4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근이 뭐가 돼요? 혈렉은. 됐지? 거기서부터 풀이가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나는 보통 어떤 풀이를 많이 쓰냐면 잠깐만.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냐? 유님이가 졸려하기 시작했어. 자, 가자. 나는 주로 어떻게 푸냐면 두 근을 가지고 뭐예요? 2차 방정식 만들어요. 맞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2.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 인수 그냥 더 찾으러 갑니다. 그때 뭐? 알고 있는 계수 가지고. 그래서 x로 시작해야 됩니다. x 3승이니까. 주어진 게 상수항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하고 끝. 나는 이렇게 풀고 끝나고 전개해서 AB를 보통 찾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풀이. 뭐? 한 근이 1이고 1 플러스 4이고 다른 한 근이 1마이너스 4이고 마이너스 4가 주어졌어. 뭐야? 2 두 근의 세 근의 곱은 반대 그대로 반대니까 부호. 아, 다른 한 근은 2네. 그렇게 해서 풀이가 또 두 가지로 흘러가요. 세 근을 이제 모두 아니까 뭐 어떻게 해? 세 근을 모두 아니까 막 애들이 이렇게 풀기도 해. A는 세 근의 합의 부호 반대군.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뭐 느리진 않잖아, 그치? B는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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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합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낸 애들도 있어요. 뭐 상관은 없어요. 또는 근을 찾았으면 이렇게 하기도 해. 근데 보통 이렇게 푸는 애들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 넘어가더라. 뭐 어찌됐건 풀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알았지? 나는 그냥 이 풀을 좋아할 뿐. 오케이? 윤음아 알았지? 너무 졸려한데 갑자기. 빨리 갔다 와. 그렇게 이제 풀리는 고차 방정식 켤레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볼 거냐면 4차 방정식도 결국 켈러그 문제 똑같아요. 알았죠?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오메가 친구 문제 하나만 풀고 가자. 어차피 윤혜미도 물 마시러 간 김에 오면은 바로 풀기 시작하게. 몇 번 풀 거냐면 716번? 빨리 왔네. 716번 푸세요. 다 풀었는가? 풀고 있는가? 준서 다 풀었어? 아직?
틀린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죽자. 자, 보자. 일단 오메가 문제, 오메가 친구 문제 만나면 기본적으로 뭐 쓰고 시작하자 그랬지? 1, 2번 공식까지는 쓰고 시작하자 그랬지. 이거 조심하세요. 이겁니다. 더하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기억을 가보면 기억은 뭘로 풀어야 돼? 전개를 했을 때 근각계수관계다. 그치?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니까 몇 번째 공식? 3번 공식이 필요하다. 그치? 오메가 바의 합은 1이고요. 오메가 바의 곱은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1, 1, 1. 그래서 답은 맞아요. 답이 아니라. 기억은 참이에요. 맞죠? 이놈 맞죠? 네. 니은으로 갈게요. 네.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은 딱 봐도 차수가 높네. 차수가 높으니까 차수 내려야 돼. 자, 여기서 내 말 잘 들어봐. 오메가 문제다 보니까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과 똑같습니다. 맞아, 틀려. 내 말을 잘 들어봐.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입니다. 맞아, 틀려. 아니다, 그렇지. 3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오메가 친구 문제는 뭐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이 맞기는 해. 그치? 그럼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아까 앞에서도 풀었던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넘어가면 아니지.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돼야겠네. 거짓, 디귿. 차수가 점점 높아진다, 그치? 차수 높은 놈 뭐 해야 돼요? 차수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오메가 바들에 대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오메가 바도 3승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바도 6으로 나눠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그대로고요. 오메가 6승은 1입니다. 오메가 10승은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니까 오메가 4승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오메가 4승에서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됐죠? 두 번째. 오메가 바의 4승도 뭐야? 오메가 바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두 번째. 오메가의 8승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자, 빨간 색깔 둘이 더해보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노란 색깔은 오메가 제곱 1 마이너스 오메가. 어머, 0이네. 둘이 더합니다. 답은 얼마예요? 맞네. 디귿 참.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지? 오메가 친구 문제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급하게 풀지 말고 오메가인지 오메가 반인지 잘 구분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공식 그대로 슉슉 대충 막 떠오르는 대로 써버리지 말고 처음 연습할 때는 꾸준하게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런 거 분명히 실수하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2번 같은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실수한 것보다 그게 나아. 알았지? 어차피 학교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오니까.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켤레근까지 하고 나면 고차 방정식 뭐예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연립 방정식으로 가야지. 시간이 조금 남았네. 자,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연립 방정식은 곧 배우는, 다음 주 일요일쯤 배우는 연립 부등식과 조금 다른 부분. 연립 방정식은 문자 몇 개야? 2개야. 연립 부등식은 문자 몇 개야? 하나야. 의도하는 바가 좀 다르다. 연립 부등식은 2개 이상의 부등식을 연립하겠다는 얘기인데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라서. 연립 방정식은요. 각각의 방정식이 문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를 못 풀어.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뭐라고?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연립 1차가 아니라 연립 2차거든.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와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 형태로 첫 번째 가장 기본꼴 나옵니다. 그치? 자, 준서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꼴로 나오는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1차를
2차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해는 최대 2쌍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가장 기본 유형으로 해서 2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자, 2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 확인해야 된다? 기억나나? 두 식 중 한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인수분해를 했다는 말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의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라서 이 2차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유누마 1차 첫 번째 방정식과 1차 두 번째 방정식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문자 2개인데 어떻게 풀어요? 아직 못 풀지? 아직 안 썼던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유형 2가지를 풀면 돼서 해는 최대 몇 쌍? 2쌍, 2쌍. 총 4쌍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치? 오, 추워. 알았지? 오케이? 요렇게 풀리는 게 가장 기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있어? U, V 로 치환하는 치환형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너네들이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녀석들이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아는 두자. 뭐를? 원래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했지. 원래는 2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왜? 가끔 심화 문제로 나와. 가끔. 주황색 버시. 알았지? 가끔 심화 문제로 나오니까 유나마 잘 들어봐. 지난 시간에 안 했다. 지난번 여러 가지 방정식 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학원에 일단 내신 대비 교재에 일단 있어요. 알았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2개가 주어지는 형태가 있어. 그 녀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첫 번째, 모든 상수항을 미쳤나봐. 모든 2차항을 한 방에 싹 다 소거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두 번째, 유놈아, 두 번째는 두 방정식을 만약에 모든 2차항을 한 방에 소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주자? 상수항을 소거시켜 주세요 라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죠? 요게 요즘은 심화 유형 응용 버전으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2차항이 사라졌으니까 뭐가 됐겠어? 1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그치? 2차항이 없으니까 1차만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1차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라 원래 주어져 있던 1, 2번 2차 방정식 중 하나랑 연립하면 됩니다.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 새롭게 만든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두 방정식 중 심플한 놈과 같이 한 번 더 연립합니다. 2번 유형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자, 책에 아마 있을 겁니다. 마플 시너지는 다 다룰 거니까. 과연? 응, 없어? 있나? 없어. 마플 시너지까지 나를 배신하네. 없네. 진짜 없네. 아무튼 뭐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죠? 참고는 해두세요. 이따가 찾아올게. 굳이. 여기도 없겠지?
응, 없어. 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하나 더 있었고 그거는 참고 정도만. 알았지? 이따가 보여줄게. 자, 그러면 지금 몇 번을 풀어주냐면 인수분해 1차, 2차는 쉬우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하나랑 UV 치환형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몇 번 문제 풀어볼 거냐면요. 있다. 747번 하나. 일단 푸세요. 바로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여줄게. 정해줄게. 그 다음에 734번 하나. 실패한 번호 써놨으니까 보고 풀어보세요. 대박이다. 먹어도 안 쪄요. 안 먹어서 그래. 뭘 먹어도 안 쪄. 먹으면 쪄. 사람이 찌게 돼 있어. 나도 그랬거든. 나도 난 아무리 먹어도 안 찐다 했거든. 안 먹은 거였어. 내가 찔 만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 나는 안 먹은 거였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내가 키가 76인데 몸무게가 그때 50 몇이지? 50 한 4, 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 엄마가 나보고 울었어. 애가 타지 가더니 너무 고생하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신 거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기 바빠서 밥 먹을 안 먹은 것 뿐인데. 그래가지고 막 군대 갈 때까지 계속 57kg, 56kg 이러다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막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근육도 붙고 해서 한 65kg까지 쪘거든. 그러고 나서 1년 뒤까지는 내가 계속 저녁하고도 운동을 했어. 막 헬스 해가지고 막 배 왕자도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열심히 먹기를 시작했지. 열심히 먹었는데 몸무게가 한 달 만에 막 8kg, 13kg씩 막 찌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50 몇 킬로, 전역했을 때 몸무게가 68kg쯤 됐었거든. 근데 내가 98kg까지 쪘어. 그게 불과 작년 한 10월 정도? 그때부터 이제 빼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다시 80에 한 중반까지 뚝 떨어졌는데 먹으면 쪄. 먹으면 쪄. 안 먹어서 그래. 자, 아무튼 가보자. 이거 74번 어떻게 풀면 돼요? 74번. 둘 중에 하나 인수면 됩니까? 네, 됩니다. 74번이 아니라 47번. 인수분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위에 거 먼저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를 하러 갈게요.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x-y랑 x-3y는 0으로 인수분해 된 거니까 결국 첫 번째 식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다? x-y가 0입니다. 즉 x가 y입니다. 두 번 또는 x가 3y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치? 그러면 한 번도 안 썼던 2차 방정식 누구? 밑에 놈이랑 같이 다시 한번 연립을 하러 가는 거고, 그러면 위에 거는 몇 차? 위에 거는 1차, 밑에 거는 몇 차? 2차. 그래서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풀게 되는 거죠. x를 y 자리에 집어넣어 주세요. x 대신에 3y를 x 자리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풀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이 뭐가 됐어? x 대신에 y가 들어갔어. 뭐 서로 다른 방정식 이런 얘기 있나? 혹시? 서로 다른 문자? 없지? 그냥 x 곱하기 y지.
가자. x 대신에 y 집어넣었어. 그럼 뭐야? 뭔 소리야? y 대신에 x 집어넣었어. x제곱, 3x제곱, 2x제곱, 6x제곱. 따라서 x로서 가능한 것은 뭐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5. 맞죠? 그럼 y도 뭐야? 똑같은 거 나옵니다. x가 6분의 루트 5면 뭐래? 루트 6분의 5면 y도 루트 6분의 5. x가 뭐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면 y도 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 됐죠?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넘어가 보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y 대신, x 대신에 3y를 집어넣자. 9y제곱, 9y제곱, 2y제곱, 20y제곱, 는 5. 그래서 y제곱은 4분의 1. y로서 가능한 것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때의 x를 구해주면 3배 하면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됐죠? 그럼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찾아 세우면 얼마야? 이거 곱하면 4분의 3이고 이거 둘이 곱하면 6분의 5입니다. 뭐가 큰 거야? 12분의 15, 12분의 10, 12분의 9. 얘가 더 크네. 답은 6분의 5겠다. 맞지? 됐니? 답 맞니?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734번처럼 뭐가 된다? 뭐 인수분해 안 돼요. 그때 식을 잘 봐. 거기 유형 이름 뭐라 돼 있냐면 뭐 대칭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잘 안 쓰고 UV 치환형이라 부르는데요. 모든 방정식들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얘네들 보면 누가 봐도 플러스 곱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뭐 몇 번이야? 736번 같은 거 뭐 터프라고 난이도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것들은 어때?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치? 그런 녀석의 경우에 뭐 해주세요? x 더하기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꼭 UV로 치환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치? A, B로 하고 싶으면 A, B로 하세요. 네. 어찌됐건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됐어? U-3V 마이너스이고요. 두 번째 녀석 3U-2V 는 8이 됐어요. 둘이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UV 상태에서 연립하면 됩니다. 뭐야? 연립 1차 방정식이다, 이거는. 그치? 중학교 때 했던 거네. 위에 거 몇 배? 3배 해서 빼면 되겠네. 위에 거 3배에서 빼자. 마이너스 9V에서 마이너스 2V를 뺍니다. 마이너스 7V. 맞지? 마이너스 6에서 8을 뺍니다. 마이너스 14. V는 얼마예요? 2가 나오네요. V가 2가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주면 뭐 했다고 벌써 종이치지? U는 뭐야? 4다, 그치? 아, 그 말은 결국 x 더하기 y가 4고요. x 곱하기 y는 2입니다 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합과 곱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그냥 UV 치환형 1차, 2차 연립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일 좋은 풀이는 뭐다? x, y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있다면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2. 여기에서 t를 찾아주세요. 이거였다, 그치? 근데 지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묻는 게 좀 이상해져 있을 뿐입니다. 거기까지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여기 있는 t가 뭐라는 얘기야? 알파 베타니까 요거 가지고 결국 4승 4승 구해달라는 얘기라서 요번 시험 범위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그거다, 그치? 4승 더하기 4승만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남은 유형 마무리 해보자. 지난 시간에 시험 전에 중간고사 전에 안 했던 유형들 위주로 남아있어요. 근데 요즘은 군대가 신기하긴 하더라. 일과 끝나면 본인 핸드폰 가지고 뭐 하잖아. 막. 인강도 보고 뭐. 물론 인강만 보겠냐마는 유튜브를 보겠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군대 일과라는 게 오후 5시면 이제 군에서 관련된 뭐 업무를 끝내는 거거든. 나도 전투부대는 정확하게 뭐 하는지 몰라. 나는 이제 행정 관련이니까. 행정 관련은 이제 컴퓨터 가지고 막 말 그대로 PC 업무 하는 거지.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유 시간이야. 전투부대들은 총 가지고 뭐 훈련 같은 걸 하겠지 말 그대로. 훈련을 뭐 매일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과 딱 끝나고 나면은 핸드폰에 없으니까 우리는 뭐야? 무조건 TV 보거나 플스 하거나 그 PC방, 그 군 내에 있는 PC방, 사이버 지식 정보방 싸지방이라고 컴퓨터 겁나 구린 거 하나 갖다 놓고 막 하나가 아니라 한 10몇 개 갖다 놓고 PC방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막 싸이월드 이런 거 들어가 보는 거지. 바깥 세상과의 막 연결고리. 그래서 괜히 파도 타고 파도를 왜 타? 1촌 타고 막 들어가 보고 막.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막 싸이월드 미니홈피 들어가 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그게 일과의 끝이었는데 무슨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은 이제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 핸드폰은 보통 말년 병장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 그래서 이불 덮어 쓰고 핸드폰 몰래 떠닥떠닥 하는 거야. 1병이나 2등병한테 야 망봐 뭐 간보험에 얘기해 하면서 핸드폰 막 가지고 문자하고 뭐 하고 하다가 무조건 무모드. 그러다가 백종민님 뭐 누구누구 오십니다 하면은 그때 핸드폰 딱 넣어놓고 그냥 자는 척. 그러면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날 깨우잖아. 그러면은 되게 자다가 일어난 표정으로 병장 백정 하면서 막 일어나.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잘 숨겨놓고. 그러다가 딱 일어났는데 실수 호주머니에서 툭 떨어진다. 그럼 이제 난 이제 기합 받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그런 거였는데. 잠깐만. 나 뭐 너네들 뭐 풀어주려고 찍어놓고 까먹고 있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우리 연립방정식 하고 있었다, 그치? 두 번째.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프린트 갖고 올게. 첫 번째 녀석.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입니다. 인수에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맞죠? 선생님 앞에 거 두 개씩 하면 인수분해 되잖아. 하지마.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x 더하기 y, x 곱하기 y, uv 치환형으로 풀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요즘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는 그 녀석이에요. 이 창 둘이 봐봐. 계속 어때? 똑같잖아. 위에 거 2배 해서 빼면은 됩니다. 2배 해서 빼는 것까지는 암산할게. 그러면 뭐야? 이 창 사라지고 이 창 사라지고 2배 해서 뺐습니다. 마이너스 x고요. 2배 해서 뺐습니다. 플러스 y고요. 2배 해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뭐가 나왔어? 1차 방정식 나왔지. 그럼 걔를 대입하는 형태로 해서 둘 중 심플한 놈에다가 대입하면 답 나와요. 그래서 이거야. 그러면 다 사라지고 x는 3 나오죠. x가 3 나왔으니까 y는 2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야? 6이 되는 거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어떤 게 있었는지 알겠어? 예전 교육과정에. 요즘도 심화 문제로는 나옵니다. 밑에 거는 인수분해 역시 안 되고요. UV 치환형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창을 모두 다 소거할 수 있나?
빼고 싶은데 빼면 안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이때는 x 곱하기 y도 두 문자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차항이라 쳐야 된다. 혹시 얘네들 개수 맞더라도 얘네가 안 맞으면 그 이차항 소가 아니야. x, y는 3.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문자 두 개 다 x, y 둘 다 문자 취급한다면. 알았죠? 그래서 이차항이 안 사라집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뭐예요? 상수항 소거하러 가자. 위에 거 몇 배? 2배. 그리고 나서 뭐예요?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1xy 3y제곱 는 0. 어때? 인수매 될까요?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 얘가 하고 싶은 말은 2x-3y가 0이라서 2x가 3y랑 같아지는 거랑 3x-y가 0이라서 3x가 y가 되는 거랑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두 식을 다 대입하면 돼요. 아, 뭐야 이게. 분수 나오잖아.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y가 뭐야? 3분의 2x. 얘를 먼저 대입해보자. 첫 번째 식이 심플하다, 그치? 대입했어요. 뭐 나와?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에 더하기 9분의 4 x제곱은 7이에요. 둘이 어이구 계산해보자. 3개. 9분의 얼마야? 이게 얼마지? 9분의 6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9분의 7 9분의 7x제곱이 7이다, 그치? x는 뭐 나와? 양수라 그랬으니까 3 하나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y는 뭐 나와요? 3 넣어주면 2 나오네요. 다행이다. 두 번째 요거 y 대신에 3x 넣어보자.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9x제곱이 7입니다. 7x제곱이 7이니까 x는 1 나온다, 그치? x가 1이니까 y는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이거 보이나? 그래서 둘이 더한 녀석을 a, b라고 할 때 그러면 더한 거 얘는 5, 얘는 4. 둘이 차를 구하세요. 답은 1이에요. 1. 뭐 그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x, y의 순서상 두 쌍이 나옵니다. 알았죠? 이렇게 연립하는 거고, 그래서 요 녀석 요즘은 다시 말하지만 교육까지는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심화 유형. 알았죠?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도. 알았지? 2차항 속어. 모든 2차항 한 방에서 다 속어. 그리고 상수항 속어.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연립방정식에서는 이제 할 얘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심화 유형 딱 3개 남았어요. 뭐뭐뭐 3개 남았냐면 정숙은 부정방정식, 그 다음 뭐야? 까먹었다. 정숙은 부정방정식, 또 하나 뭐지? 너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공통근. 놀래라. 그렇게 3개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숙은 문제는 사실 2차 방정식과 거의 유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에서도 꽤 많이 만난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요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다루는 게 사실은 정상이긴 해요. 알았죠? 중학교 때도 근데 부정방정식에 이름만 빠졌을 뿐 풀긴 풀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낼 수는 있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어찌됐건 공통근,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뭐요? 정수근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어디를 볼 거냐면 752번을 먼저 볼게요. 자, 무슨 문제냐면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먼저 너희들이 풀어볼래? 아니면 설명을 할까? 뭐 잘 모르려나? 일단은 설명을 할까?
부정방정식 문제에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부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야?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또는 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얘는 안 써도 돼. 수학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부정사의 부정이랑 조금 다른 말이죠. 살짝 다르지. 그래서 뭐야? 왜 정할 수 없는데? 해가 너무 많아서 무엇입니다 라고 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알았죠? 그게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그럼 뭐야? 문자가 분명히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거는 상식이야. 너희들이 이제 좀 그래도 상위권반이니까 이게 뭐야? 2차 함수지. 맞지? 2차 함수도 사실은 부정방정식의 일종이에요. x에 1 넣어봐. y에 1 넣으면 성립하니? 네.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y에 1 넣으면 성립하니? 네. x에 2 넣어봐. y에 4 넣으면 성립하니? 네. 그런 식으로 해가 졸라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녀석을 다 부정방정식이라 부르고 상식으로 알아도 부정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도 함수, 다시 함수도 부정방정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막 하게 되냐면 야, 연립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야? 두 개의 함수를 혹은 두 개의 부정방정식을 연립해서 공통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명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는 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건데 문제 종류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수조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예전에 시험 중간고사 전에 하긴 했나? 기억 안 나지? 자, 무시할게요. 자, 첫 번째 정수조건 있었을 텐데 왠지 없네. 없다. 아, 있다. 있네. 134페이지에 있네. 자, 가자.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수조건, 하나는 실수조건. 정수조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풀이 해법은 인수분해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면 자, 문제집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해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죠. 근데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면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무시한 채 인수분해 하라고 해요.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인수분해 되는 형태부터 만들어. 약간 나는 그 의미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방법이고. 실수 조건으로 넘어가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성질을 쓰는 거죠. 뭐?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대대로 가는 거.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자.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752번으로 갈게요. 752번 그냥 내가 풀게요. x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부정방정식이다 보니까 x, y에 대한 해가 여러 가지 나올 거거든.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x 곱하기 y가 가장 커지는 상황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있습니다 라는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인수분해 하러 가야 되겠죠.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자들만 봐. xy, xy. 이거 인수분해 많이 했었다, 그렇지?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맞지? 또는 이거 보자마자 사실 xy 흩어놔야 돼 라고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도 좋고 뭐 편한 방법을 쓰세요. 나는 일단 혹시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통인수 묶는 방식으로 들어갈게.
x로 묶어주면 y-2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뒤에는 마이너스 2y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마이너스 2y 쓰는 게 아니라 걔도 y-라는 공통 인수를 만들어야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형태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x-2, y-인수분해 됐지? 누구만 이상해? 상수항만 이상해. 상수항 맞추러 가자. 원래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현재 4가 있어요. 마이너스 5가 필요하겠네? 그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 뭐가? 곱해서 5가 되도록 하는 정수 xy. xy가 정수니까 얘네들도 정수밖에 안 되고, 즉 5이 약수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뭐뭐뭐뭐 나와요. 1, 5, 5, 1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해서 4쌍이 나와요. 그럼 각각의 상황에 x, y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x 얼마야? 3. y 얼마야? 7. x 얼마야? 7, y 3. 거꾸로. 얘 얼마야? x는 1, y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는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x가 마이너스 3, y가 1. 그렇게 4쌍. 됐지? 그 중에서 x, y가 가장 큰 거. 아, x 더하기 y구나. x 더하기 y가 가장 큰 거. 10. 이게 되는 거지. 일단 x 더하기 y로서 가능한 것은 뭐 2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거. 됐죠? 그렇게 답내는 거야.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내신 고쟁이는 아마 풀려있을 거라 계속 프린트로 갈게요. 몇 번 문제 풀어보냐면 753번 풀어주세요. 너 풀었어? 유누미는? 풀었어? 여자. x 곱하기 y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은 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하여 뭐야? 정수 xy 부정방정식. 그치? 인수분해 하러 가자. 그래서 x로 묶어주면 y 더하기 4.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y도 어떻게 해줘야 돼? y 혼자 있는 게 아니라 y는 더하기 4랑 같이 다녀야 공통인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상수항 맞추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가 더 필요하네. 됐지? 그럼 이제 좌변 인수분해 합니다. x-2 곱하기 y 더하기 4. 그게 5가 되는, 뭐야, 똑같잖아. 똑같은 거네. 5가 되는 건 찾기. 됐지? 그래서 뭐야? 정수 xy라고 했으니까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해서 4가지로 풀어주면 됩니다. 맞죠? 각각의 xy를 찾아주세요. x는 3, y는 1. x는 7, y는 마이너스 3. x는 1, y는 뭐야? 마이너스 9. 마지막 거 안 보인다.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 그래서 x 곱하기 y로서 될 수 없는 것을 찾으세요라는 뭐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다 x, y 찾아주면 3,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9, 15. 4개 나오니까 4개를 안 겹치는 거 뭐 있어? 뭐 있어? 21. 답은 5번이겠네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무슨 조건? 정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 자, 그러면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방금 다 설명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을 이용하는 거예요. 풀어봅시다. 몇 번? 756번 풀어보세요. 기기.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얘는 너무 쉽게 보일 거다. 그치? 힌트는 거의 대부분 1차항들이 줍니다. 맞죠? 얘는 y에 대한 1차항. 그 말은 뭐야? y는 어떤 상수와 함께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xy는 x랑 y가 함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x제곱은 얘랑 같이 움직여야 되고, 얘는 얘랑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 y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결국 얘도 0, 얘도 0. 뭐? 실수의 성질에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는 0, 0밖에 없어요. 그래서 y는 뭐가 나오고 x는 뭐가 나온다?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뭐야? 부정방정식의 그 실수 조건 문제. 자, 요게 끝이냐면 좀 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누구로 갑시다? 공통근으로 가봅시다. 공통근 문제는 사실 처음에 쓸데없는 작업이 하나 들어가요. 공통근을 몰아두고 알파라 두고 두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두 식을 뭐 합니다? 99% 더하거나 빼면 답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를 지금 여기 758번 문제 가지고 설명할게요. 758번 문제 보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공통근 문제는 내가 뭐 하라고? 알파라 두고 일단 대입하라 그랬죠.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희한한 병에 걸려 있지. 무슨 병? X는 자꾸 문자로만 보고 K는 자꾸 상수로만 보는 희한한 병에 걸려 있어. A, B, 알파, 베타, K, M, N, P, Q 이런 것들은 잘 상수로 본다 그랬지. 근데 X, Y를 희한하게 상수로 못 봐. 거꾸로 A, B를 X, Y가 섞여 있을 때 A, B를 문자 취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모든 선생들이 경험상 다 애들이 X로 있으면은 자꾸 식으로만 보니까 뭐 해놓은 거야? 문자로 바꾸라고 해놓은 거야. 상수 취급하라고. 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질문. 결국 저 식을 X 상태든 알파 상태든 똑같은 식이니까 저 상태에서 더하거나 또는 빼라 그랬어. 질문. 더해야 돼? 빼야 돼? 뭘 것 같아? 더하기야? 빼기야? 빼야 돼요. 왜요? 더하면은 뭔가 심플해지면은 더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더했을 때 문자 K가 다 사라진다던가. 그치? 근데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차라리 빼는 게 나와요. 왜? 빼면은 K 안 사라지지만 알파 제곱 2차 항이라도 사라져 주잖아. 그치? 그래서 거의 아까 99%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60% 정도는 아니 한 80% 정도는 전부 다 빼는 거예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더하는 거. 이렇게? 거의 다 뺍니다. 자, 빼자.
k-2 알파 뺐다 k-2 그러면 어때? 인수해야 된다 그치? k-2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이 0입니다. 그럼 가능한 거는 k가 2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k가 2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두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 두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 똑같이 생긴다 그치? 똑같이 생기면 하나의 공통근 맞아? 두 개의 공통근이겠지. 문제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으로 되어 있어요. 탈락. 그래서 알파는 뭐겠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끝. 이렇게 푸는 게 공통분 문제. 알았지? 자, 757번 풀어보세요. 너네 프린트 갖고 올게요. 자, 볼까요? 757번 문제 제대로 풀었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 존재할 때 그 근이 바로 공통근이다. 그치? 공통되는 근. 그때 a, b를 구해주세요. 단 a와 b는 다르다. 자, 공통근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통근을 뭐로 잡자? 알파로 잡자. 물론 이 상태에서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를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알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하면은 만약에 a, b가 사라져주면 알파 말고 다른 문자들이 사라져주면 그땐 더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안 사라져요. 따라서 빼는 게 나아요. a-b의 알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a-b 그래서 a-b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원래라면은 a와 b가 같을 때랑 알파가 1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은 알파벳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 0 아니지. 그래서 공통근은 1일 수밖에 없고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에요. 답은 a 더하기 b겠지?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공통분 문제예요. 알았죠? 자, 공통분 문제를 그럼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까 말까? 풀까? 너무 쉬우니까 그지? 9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9번. 방금 준 프린트. 혹시 영상 보는 사람들은 지금 써줄게요. 보통 어려운 거 하나 더 풀어볼까 하면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런 애들이 많은데 오 너희들은 네 어려운 거 주세요 이러고 있네. 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구하기.
알파 대입하는 것까지는 했을 것 같고요. 봐. 결국 내가 거의 대부분 더하기는 빼기예요 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직 너네가 빼기는 한 번도 안 만나긴 했지. 근데 뺄 때는 내가 뭐 언제 뺀다 그랬어? 아, 더하기. 더하기는 언제 더한다 그랬어? K가 사라져 준다면. 문자 두 개 연립하는 가장 기본이 문자 속어 아니야? 그치? 맞지? 1차, 1차 방정식 할 때. 근데 이제 더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뺍니다. 빼면은 뭐라도 사라져죠? 2차항이라도 사라져죠. 얘들아, 우리 연립 방정식 다시 한번 이쪽에 있었던 거 연립 잘 생각해봐.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를 2차에 대입하거나 하나가 인수분해 되거나 UV치환하거나 모든 2차항 속어, 모든 상수항 속어야. 빼는 이유는 2차항 속어였어요. 그럼 내가 99% 더하기 빼기야 라고 했던 건 나머지 1%는 뭐야? 지금 같은 문제. 더하거나 뺀다 그래서 문자가 사라지거나 2차항이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지. 인수분해 되거나 하진 않지. 그래서 뭐 해줘요? 뭐 해줘요? A배도 좋아. A배도 잘했어. 근데 A배 해서 빼는 거는 보통 A의 차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좀 선호하지 않는 풀이랄까? 얘는 2배에서 빼는 겁니다. 왜? 빼는 방식으로 2차항 소거가 안 되니까 상수항 소거하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물론 준석 네가 푼 풀이도 맞다. 그렇게 해도 심플하게 나오니까. 알았지? 알았지? 근데 지금은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안 풀린 문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 소거를 하세요.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2차항 소거가 안 된 상태거든. 알파 제곱은 사라졌지만 A 제곱이 생기잖아. 알았죠? 그래서 2배에서 뺍니다. 이게 되거든. 보이지 이제? A-1이라는 공통인수 보이죠?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배. 그래서 인수분해 제대로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영대대로 하는 게 공통분이 0이거나 공통분이 2거나 A가 2거나 맞지? 네. 그럼 이제 셋 다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일단 A가 2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중근을 갖는다 그랬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A가 2가 되면 중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A는 2가 아니에요. 알파가 2가 되면 그리고 알파가 0이 되면 알파가 0이 되면 어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치? 네. 근이 아닙니다. 넣었을 때 2는 0,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알파가 2라는 얘기가 나와. 뭐야 이거? 그래서 알파에 2를 넣어주면 이제 뭐 찾는 거야? A 찾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답은 3번.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공통분 문제를 계속 풀리는 게 연립방정식과 연관돼가지고 그래서 풀리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수근이 남았네요. 여기 있다. 프린트 43번부터 정수근이 시작됩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다시 2차 방정식 문제 등장한다 그렇지? 다시 말하지만 정수근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처럼 생겼어요. 뭐 풀어볼래? 바로 뭐 문제 풀러 덤비네. 풀어봐. (43번이요)
풀었니? 아니야? 자, 2차 방정식의 뭘까? 정수근은 근각의 관계랑 관련된 거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부정 방정식의 짬뽕 문제예요. 자, 가보자. 두 근을 정수라고 했는데 그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두 근의 합 뭐예요? 부호 반대. 두 근의 곱 뭐예요? 그 다음에 둘이 연립합니다. 오케이? 연립해보면 뭘 없애? 쉽게 없앨 수 있는 놈 누구 없애? 알파? 베타? K가 제일 쉽지. 위에 거 2배에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알파, 2베타, 알파 베타는 8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돼. 알았죠? 그래서 좌변을 상수항 없이 또는 우변 8 무시하고 그냥 상수항 없이 알파 베타 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이제는 바로 보이나? 알파 베타 일단 뜯어놔야 알파 베타 항 나오고 2알파 만들려면 베타 뒤에 플러스 2 2베타 만들려면 알파 뒤에도 플러스 2 그럼 상수항이 안 맞네. 없던 4가 좌변에 생겼네. 우변에도 4. 그래서 너희들은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각각 1, 4, 2, 2, 4, 1, 마 1, 마 4, 마 2, 마 2, 마 4, 마 1까지 이렇게 해서 총 6쌍을 얻습니다. 최대 나는 8쌍까지 본 적은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 푸시면 됩니다. 근데 K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K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이거 볼 필요 없지? K를 찾을 때는 알파 플러스 2가 1이고 베타 플러스 2가 4일 때랑 알파 플러스 2가 4하고 베타 플러스 2가 1일 때랑 똑같은 값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K의 값을 구할 때는 중복되니까 사실 두 개는 안 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하면 얘도 제외 얘도 제외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더 추가적인 얘기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네 쌍 가지고 답 구하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 세 개가 그나마 난이도 제일 높은 거예요. 고차 방정식에서 오메가와 함께. 알았지? 오케이? 시간이 조금 빠르기는 한데 일단 오늘 뭐 너네 둘밖에 없으니까 뭐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오늘 숙제 내신고쟁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부등식이랑 같이 있다.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만 너네가 전에 내가 숙제 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안 풀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거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혹시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내가 이따가 한 6시, 7시쯤 수업 끝나고 나서 카톡 보낼 테니까 그거 보고 숙제 풀어오시면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알았죠? 여러 가지 부등식은 토요일부터 나갑니다. 여기까지 되니? 스텝 2도 있다. 스텝 1, 2만. 그리고 스텝 3는 당분간 잠깐 보류. 너무 이제 숙제 풀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스텝 3는 시험 대비 들어갈 때 그때 하자. 그렇게 진도를 조금 빨리 빼서 2번 반복하는 걸로 가게. 이제는. 알았지? 응, 여기까지 할게요.